정말 살 빼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약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비만을 연구해오신 스위치온 다이어트 박용우 박사님은 이 현상에 대해 뼈아픈 일침을 얘기하십니다. 먹는 걸 바꾸지 못하고 술을 끊지 않는 한 지방간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비만약을 맞아서 체중을 10kg 줄였다면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다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보다 더 쪄요. 비만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게 진짜 치료예요. 우리가 힘들게 다이어트로 뺀 살이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속에 체중 설정값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체온이 365일 24시간 내내 36.5도를 유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지로 더운 날에는 체온을 낮춰서 시원하게 만들고 추운 날에는 체온을 올려 따뜻하게 조절을 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을 36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처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항상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의 정의를 할 때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정상이라고 믿는 체중, 즉 체중 설정값을 더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펑 박사의 저서 책 비만 코드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나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마른 사람들은 과식해서 살을 찌우게 하고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 시켜서 똑같은 목표 체중으로 맞추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마른 사람들이었었고 다른 한쪽은 비만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들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비만이었던 사람들의 소비 열량이 원래 마른 체질이었던 참가자들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비만이었던 이들의 몸의 대사 기능을 감소시켜 원래대로, 즉 체중이 더 많이 나갔던 때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른 체형이었던 참가자들의 몸은 대사를 늘려 체중이 덜 나가던 때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보여줍니다. 과식이 지속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덜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제 체중도 똑같습니다. 제가 15kg를 감량하고 4년째 62kg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제가 매일 먹고 싶은 걸 참고 버틴 게 아니라 제 몸의 체중 설정값이 62kg으로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어제 좀 많이 먹었어도 제 몸은 설정값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네? 라며 스스로 열을 내고 대사를 돌려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정값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나는 누구든 뚱뚱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인슐린을 처방하면 된다. 의지가 강하든 운동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다. 반드시 뚱뚱해진다. 인슐린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다리면 된다. 방금 전 이 말은 살이 찌고 안 찌고 핵심 키가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신호인 인슐린에 있다는 뜻입니다. 살을 찌우고 싶다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시키면 됩니다. 반대로 살을 빼고 싶다면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는 줄이고 그 효율을 높이면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마른 사람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습니다. 신호가 아주 명확해서 혈당이 올라도 빠르게 에너지를 처리하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신호가 가도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를 못하니 혈당은 계속 높고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오래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지방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정작 꺼내 쓸 수는 없으니 에너지는 부족하고 남은 에너지는 또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양의 인슐린의 양이라 하더라도 인슐린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다는 것.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슐린이 비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아니라 인슐린이 비만을 일으키는 게 맞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혈당 높이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되겠네 싶으시죠? 저탄고지 식이요법의 원조격인 애킨스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했었고 효과 또한 뛰어나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효과도 아주 빠르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년 내에 포기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삶은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비만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0.5kg에서 1kg씩 서서히 늘어난 체중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우리 몸은 그 무거운 상태를 나의 정상 체중으로 적응해버립니다. 농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다. 저항성이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야 하고 자극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맞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항생제를 생각해보세요. 항생제를 너무 자주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우리 몸속의 균들이 항생제를 적응해서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원리는 살이 찔 때나 치료할 때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살이 빠진 상태를 내 몸이 정상이라고 믿게 하려면 단순히 일정 기간 굶는 게 아니라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란 내 몸이 새로운 설정값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지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15kg를 빼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항성까지 높아진 비만인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강력한 욕구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셔야 돼요. 이런 호르몬 리셋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박용우 박사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원리입니다. 제가 15kg를 감량하면서 실천했던 핵심 노하우들도 이 원리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쉬게 해서 민감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는 렙틴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대사 유연성을 확보하여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바꿉니다. 우리 몸은 결코 정직한 기계가 아닙니다. 좋은 거 하나 먹었다고 운동 한 번 했다고 기적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키, 체지방, 수면 패턴이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 상황에 있는데 남들이 좋다는 방법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왜 살이 찌는지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하는 법을 모른 채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체중이 나갔을 때 무작정 살 빼겠다고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의 상태도 모른 채 뛰면서 과부하를 주니까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무릎이 아프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체중 설정값을 바꾸는 원리를 이해하고 난 뒤 다이어트는 제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제게 15kg라는 감량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제 몸의 대사 시스템이 건강하게 리셋된 것입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속아 음식을 참으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오늘부터 인슐린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지방 스위치를 켜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저의 다이어트 경험과 데이터가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